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곽현아예요. 뭐 이렇게 많이 오셨어? 오늘 방송객들 너무 많이 오셨네. 예, 좀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한열 기념관 2층에 있는 이한열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이한열 스튜디오 경비 담당 문지기 현임 기자 이상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뉴스의 지성 담당 피부는 건성 서혜성입니다. 오늘 네. 저희 평상시에 비해서 박수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도서 출판의 명가 네. 사계절 출판에서 네. 어린이 그 직업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벌써 어린이가 직업이 있는 건 아니겠죠? 어린이가 바라는 직업이겠죠. 어른들의 직업 세계를 아주 눈높이로 네네네. 그런 출판계에 사실 눈높이 출판 중요한데 중요하죠. 대교 출판사 얘기하는 겁니까? 네? 대교 출판사. 아니 오늘 좀 눈높이 출판사라고. 아니야 거기 사계절. 네네. 네, 나중에 왜 이러신지 얘기들. 거기서 지금 언론 미디어를 취재하시려고 오셨는데 네.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는 모델이 아닙니다. 모델이 아니에요. 이상호 기자님을 이상호 기자처럼 하게 되면 취업한 지 10년 이내에 해고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방금 서혜성 교수님 말씀 들으셨죠? 네. 평상시에 비해서 총기가 좀 떨어지시지 않나요? 네. 이번 핏기 없는 얼굴 좀 보세요. 어떡해. 사실 오늘 얼굴 만지지 마. 은교전. 오늘 지금 뭐 넘어지셨대요. 어딜 다치신 거예요? 머리를 다치셨다는데. 진짜? 네, 목욕탕에서 왜 60 이상의 노인들이 당하시는. 그 내진탕? 네. 어떡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빨리 네. 방송을 접고 네네.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종을 무지하게 많이 준비했는데 네. 뭐 중요한 거 한두 개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는 좀 전해드려요. 근데 이상호 기자가 가까우면 뭐가 옆에 사람들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저도 다쳤죠. PD 지금 아킬레스건 다쳐가지고 붕대 감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건 저 때문에 게 아니라. 다리가 지금 술 먹고 그러는 겁니까? 취재하다가. 취재하다가? 그러니까 이상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아니 지금 타 상태가 안 좋아요. 내진탕 걸리시고 다리 다치시고 맨날 박현아만 부어있고. 이뻐지네 근데. 내가 부어있어? 맨날 부어있고. 곽현아는 이렇게 예뻐 있고. 저도 좋습니다.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서혜성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토크가 살질 않네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추석 맞이로 우리 꼭 한번 읽으시라고 이번 연휴 때 제가 또 개념책 4종 세트. 3종 세트인가? 세트는. 3종 세트네?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따가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종 세트야. 네,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그리고 FT 한 스푼, 그리고 미디어 몽구, 사람을 향하다. 이 책으로 올 추석 나시면 진짜 뜻깊은 풍성한 한가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른들 결혼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너 이번에 또 내려가시면 또 그러니까요. 등짝 맞게 생겼어요. 언제 시집 가냐고. 등짝 맞고 골방에 숨어서 보시기에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30살 이제 넘으신 분들 그러시고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혹은 청년들이 서로 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선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 사실 선물 추석 지나고 나면 냉장고 썩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우리 선물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선물 많이 주면 실제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책은 아무리 읽어도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요. 그렇군요.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고 책을 읽게 되면 실제로 몸에 이 다이어트가 됩니다. 실제로. 진짜로? 네. 정말요? 추석 때 다른 선물도 하시지만 이 앞에 있는 3종 세트 지난번에 이어서 2주째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꼭 책 선물 근데 이게 잠깐만요. 책 선물을 하는 명절 그걸로 바뀌는 세상 정말 좋은 거죠. 주로 우리가 책 선물해도 크리스마스 때 팬시 책을 주로 선물하는데 그게 사실 저도 사실 책 아니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책 선물 받은 게 있어요. 뭐요? 엑스파일, 삼성 엑스파일 보도하고 나서 네. 삼성의 이인용 전무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책 2권을 선물하더라고요. 이인영 전문하면 옛날 MBC 있을 때 MBC 앵커하다가 예. 삼성 대변인으로 가신 분? 도망가는 겁니다. 네, 그분이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책을? 화.
두 권이었는데 진짜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랑 화를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거군요. 이상호야, 화 그만 내고 내려놔라. 근데 뭘 화를 낸 거죠? 화낸 적 있나요? 저는 하는 게 그냥 아니지 않나? 자본 독재와 삼성의 반헌정적, 구태타적 범죄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그렇죠. 네. 알린 거죠. 알린 뭐 거죠. 화라든지 어떤 책을 제가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네. 혹은 뭐 아프니까 어쩌고 하는 그런 책들 네. 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아프면 싸워야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네. 그것은 바로 진실의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팠을 때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 병원에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주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의 병원에는 주사기가 필요 없습니다.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 네. 왜 이래 내진탕 걸렸어요? 왜 이래 이쪽이 내진탕 걸린 것 같아? 3종 세트 하나를 이제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뭐 있어요? 제 오랜 친구이고 정말 훌륭한 작가인 공지영 작가의 공지영! 의장을 공지영!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공지영! 여러분 이 책 한 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네. 이 책이 보여줬습니다. 많이 팔려서만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 또 중산층 혹은 지식인들이 노동자의 문제, 생명의 문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사실 이 책에 큰 영향을 끼친 게 결국 청문회, 국회 청문회까지 끌고 가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지식인 혹은 작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다 이 책. 그런 점에서 4종 세트 추천드리겠습니다. 3종 세트에서 하나 딱 늘어났는데 이제 뭔가 완벽해진 것 같아요. 이 그렇습니다. 4종 세트. 근데 여러분 진짜 추천합니다. 인간적으로 여기 네네. 사실 끼어 있잖아요, 제가. 네. 이상호 기자. 영광이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광고를 이렇게 프리하게 할 수 있다. 물론 공익적 관점에서 제가 하고 있지만 정말 팟캐스트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방송 민주화의 그야말로 스탠다드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당대의 모순들과 싸우고 있는 책들을 길게 소개하는 게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그게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알리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책들을 알리기보다 도리어 시장에서 도리어 영향력이 있는 것만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예, 더 하면 이제 나중에 무슨 명예훼손 이런 거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또 너무 좋은 책이에요. 아프니까 병원 가라. 이런 책 좋은 책이에요. 네. 이런 책들은 사실은 언론이 이 책이 안 나왔어야 되는 거죠. 언론이 자기 일을 다 해가지고 그렇죠. 굳이 이런 책이 안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론이 제 일을 다 하지 않았으면 이런 책 홍보라도 널리 해줬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발루스에서 국민 추석 4대 도서로 제가 치매가 아니고 뭐죠? 내진탕.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지금 아파서. 사실 너무 슬퍼요.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네, 오늘 그렇다고 말을 제가 줄이겠습니다. 아니에요.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짧고 굵게 이거 뭐 사인 안 해줘요? 어떻게요? 사인 같은 거. 어떻게 사인할까요? 어떤 사인요? 누가 독자들이 이렇게 주문이 왔다 그러면 뭐 사인 같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그런데 저희가 요 책은 제 책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이겁니다. 이 네 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다 아는 분. 한 20분 정도 추천을 해가지고 같이 20분 정도는 사인해서 특별. 그래서 뭐 몇 번째 해당하는 분, 2000번째 주문 공동 네 권 다 주문한 분,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해서 사인해드리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병원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 10회 네. 발뉴스 TV 옛날에 그냥 발뉴스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저희 라디오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발뉴스 TV 제 10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짧고 굵게 여러분들을 뵐 것인지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발뉴스 10회는요. 그동안 저희가 좀 잊고 살았어. 누굴? 전두환 씨에 대한 취재를 저희가 조금 잊었어요. 맞아. 올해 전두환 특별 취재팀까지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전두환 특집입니다. 네, 근황이 궁금했잖아요. 근데 또 근황을 취재하셨더라고요. 특히 그 화려한 인터뷰 시간에 그 전두환 동생 정경환 씨를 뭐요? 10년 추적 그때 찾으셨다고요? 10년 동안 제가 추적했어요? 10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정경환 씨가 잃어버린 행인가요? 아니 전기환 씨가 형이고 갑자기 느낌이 되게 노하신 부모님 옆에서 아니 저는 되게 공양하듯이. 이름 틀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숫자랑 이름이 최고였거든요. 잠깐만 형님. 네네네. 네네네. 마이크를 떼드릴까요?
그 호흡기를 떼는 거랑 똑같아요. 안 돼요. 그 전기환 씨 형이고 네.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라고 있죠. 전경환 씨. 똑같이 생겼다? 잃어버린 동생. 응. 똑같이 잃어버린 생겼어요. 동생. 머리도 예. 없어요. 뭐? 아, 그런 두 특성 발이요, 얘기하면 두 예, 두 발. 근데 새마을 옛날 중앙본부 하다가 막 네. 그 막 기업체로부터 뜯고 횡령하고 그래가지고 뭐 탈세하고 무려 600억이나 해가지고 600억? 징역 뭐 7년 정도 받고 막 그랬어.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사기 사건 크고 작은데 연루가 됐고 네네네. 심지어 제가 2580 사실은 그런 거 있을 때 필리핀에서 가짜 금괴, 가짜 미국 채권 같은 거를 네. 밀수하는 조직과 연관돼서 심지어 필리핀 그 정보 당국에 억류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걸 다 보도했어. 네. 네. 근데 단 한 번도 검찰이 기소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안 좋은 일을 종합 세트로 하신 분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네. 2005년에 사기 혐의에 또 연루가 되셔가지고 네네. 2009년 결국 2010년에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무려 징역 5년 네. 언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5개에 계실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5개에 계시지 않대. 감옥에 안 계시대요. 감옥에 안 계신다고요? 궁금한데 어디 계시지? 어떤 사람들은 참여정부 연루된 분들은 감옥 갔다 옥사도 하시고. 맞아요. 지금 정봉주 의원. 정봉주 의원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나오고 대통령의 있는데. 오랜 친구 이거 동지였던 분은 결국 네. 병원에서 그렇죠. 예. 네, 아, 네. 제대로 치료를 받지 치료도 못 받고 못하셔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근데 원래 지금 강금원 씨라고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평소 네. 같으면 이름이 안 나와. 이거 어떡해. 심각해 이거. 나의 은규 어떡해. 은규 내 이름 까먹으면 안 돼?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름이 안 나오잖아. 이름이 안 나와. 좀 더 빨리 진행할게요. 네. 자, 그랬던 분인데 네네네. 감옥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감옥에 없대요. 아우, 어디 감옥에 계신지 없어요? 제가 10년 추적 끝에 찾아뵀습니다. 네네. 우리 발뉴스 TV에서 단독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잠시 후 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제가 평상시 입던 사파리를 못 입고 오늘 한국 탐사보도 사상 처음으로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단벌 신세라 아직 그 뭐 세탁이 덜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리닝을 입고 진행을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자, 이곳은 바로 보바스 기념병원 옆에 있는 헤리티지라고 하는 럭셔리 요양소 앞입니다. 제가 무슨 뭐 럭셔리 요양소를 광고하려고 온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의 동생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 중앙본부 해서 뭐 돈 땡기다가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 이후에도 사고를 많이 쳤어요. 저희가 2580 등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2009년에는 외국에서 사업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사기를 쳤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글쎄 딱 달랑 2달 복역하고 지금이 가장 럭셔리한 이곳 헤리티지 요양원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이곳에 왔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없는 사람들은 또는 정의로운 사람들은 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정봉주 전 의원처럼 누구는 5년형 받고 단 탈랑 2달 65일 복역한 채 정말 돈 없는 사람 근처에도 못 가보는 이런 요양원에 있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겠죠.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정의부 법무부가 법무부 이름을 바꿔야겠죠. 저스티스 인저스티스 미니스트리라고. 자,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가시죠. 네, 여기는 헤리테지 요양원 내 안에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 제보에 따르면 바로 이 2층 정경환 씨가 212호에 최근까지 머물다가 3층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살짝 올라가서 그러면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말씀 좀 드릴게요. 정경환 씨. 정경환님이요. 예. 여기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로? 층수에 다른 옮기셨나요? 병원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212호에 계셨잖아요. 네, 2층에도 계셨고, 네. 3층에도 계셨고, 1층에도 계셨어요. 다 근데 상태가 계셨어요. 많이 위중하신가요? 뇌경색. 뇌경색이셨고 네. 이제 좌측인가 어느 쪽을 못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셨고요. 이곳 헤리티지 요양원에서 최근까지 정경원 씨가 1층, 2층, 3층을 오가면서 이곳에서 머물렀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했던 러스크 분당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최초로 확인한 셈인데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아주 럭셔리하고 고가의 그런 요양시설입니다. 어떻게 검찰에서는 알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과연 어떤 이유였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원한다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시죠. 그 중한 정도가 급성적으로 제가 뭐 주사를 뭐 처치를 해야 된다거나 의사 선생님이 맨날 상주에서 뭔가를 보셔야 된다거나 이런 환자는 입소가 안 되고요. 저희 쪽은 이제 뇌경색이 지나서 오래되셔서 이제 재활 위주만 하시고 뭐 다른 처치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입소. 요 의사 소견서하고 진단서하고 이제 먼저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 쪽에. 그러면 그거를 보고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제가 이제 그 상태에 맞는 방이 있으면 이제 연락을 해서 입소를 이렇게 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독재자 전두환의 동생 새마을중앙본부로 사기를 치던 전경환 씨가 놀랍게도 최근까지 이 럭셔리한 보증금만 8천만 원대 그리고 이것저것 합치면은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매달 내야 하는 이곳에 감옥 대신 이곳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곳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제대로 있는지 발뉴스 전두환 특별 취재팀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독재자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분당의 러스크 병원입니다. 과연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감시는 되고 있는지 더구나 용태는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로 좋지 않은지 직접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6 저희가 8층으로부터 쭉 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전경환 씨 좀 뵈려고 왔거든요. 우리 병원에 안 계시네요. 네? 우리 병원에 안 계시네요. 여기 계시다고. 5층에 계세요, 5층에. 5층이요? 네, 방금 간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병원 876층이 이제 재활병동인데 이상하게 5층에 지금 전경환 씨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환 씨 뵈려고 왔거든요. 상태가 어때요? 그런 얘기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본인이나 제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제가 보호자분한테 일단 전화를 해보고요. 네네. 허락이 되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떡하죠? 뭐라고 그러세요? 현재 이 러스크 병원 505호에 전경환 씨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 그래도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 문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현재 용태를 확인하고 전경환 씨에 대한 수감시설의 감시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씨 있는 네, 사실만 계시는 건 확실합니다. 계시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죠?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이상훈 씨입니다. 지금 말씀 잘 불편하세요? 잘 잠깐 앉아 있다가도 되죠? 혈압들이 높으셔서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시네요. 오래 장성하시던 분인데 좀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좀 케어하시고.
제가 지금 막 정경환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좀 수척한 모습입니다. 근데 얼굴은 뽀얗고 한참 동안 저를 응시하더니 제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선생님을 쫓아왔던 MBC 기자입니다. 그리고 계신지 확인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간단한 말씀은 가능한 상황이고 병색이 있긴 하군요. 여하튼 발뉴스 여기까지 현장 확인해드렸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독재자의 동생도 흐르는 세월과 병마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모든 아픈 환자들에게 수용시설은 균등하게 기회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교정 당국의 더 철저한 감시와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분당 러스크병원에서 이상호 발뉴스였습니다. 이야, 참 진짜 상상지도 못할 호화스러운 곳에서 계시는군요. 근데 또 보면서 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더니 네, 그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상호 기자, 근데 그러네요. 전경환 네. 씨를 취재하기 기자들이 어려웠다는 건 그럼 법무부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럼요. 왜 안 알려주는 거죠? 한겨레 같은 경우도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법무부 검찰이 하고 있는데 네네. 안 알려주는 이유가 서로 어디 있나요? 핑퐁하면서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네. 정보와 합리성에 네.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잔존하는 권력 앞에서 굴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기자들이 취재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 교정국이 무언가를 지금 감추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고요. 네. 권력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수용자는 법무부 교정국장 일 개인이 누구를 가두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범죄자를 공동 관리하는 개념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보호해 주든지 그래야 된다는 맞아요. 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지나치게 좋은 곳에 있는 건 저는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수용자들 점점 좋은 곳에 사는 게 좋죠. 문제는 보증금만 8,000만 원. 재앙범만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실은요. 문제는 혼자만 저렇게 있으니까 저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걸 종합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친일파와 독재자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맞아요. 권력으로 유지하고 있고 네네네. 또 돈으로도 유지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그들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여전히 무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런 점에서 전두환 특별취재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무죄 참 좋은 말씀인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기자들은 공소시효를 떠나서 역사의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맞아요. 모 후보 까놓고 얘기하죠. 박근혜 후보가 무슨 뭐 과거지사다, 무슨 뭐 두 개의 판결이 있다 이렇게 운운하는데 그리고 역사에 맡기자고 합니다. 역사는 스스로 답하지 않죠. 우리 기자들이 물어볼 때만 비로소 답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 물어볼 겁니다. 네, 네. 과거에 이제 역사에 맡기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말로 그냥 풀어서 하겠습니다. 그 말이 한국말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일단 한번 해주시고. 역사에 맡기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자 그 말이거든요. 네. 사실상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날 4월 9일 날 4월 8일 날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4월 9일 날 하루에 8사람이 처형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식구들은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이에 8명이 처형된 일입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앞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의 원리로는 앞에 한 판결은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심을 통해서 다시 판결하는 것인데 판결이 2개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혁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조직이었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도 있지 않느냐. 설령 인혁당이 어떤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사법적인 정상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네. 국민인 사람 8명이 하루 사이에 죽었습니다. 네. 그 일은 명백하게 범죄 행위입니다. 맞아요. 국가가 저지르는 명백한 살인인 거죠. 근데 박근혜 씨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대통령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인혁당 사건 하루 만에 바로 국가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죽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형 제도가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인혁당 사건이 역사적으로 맡기자고 잊어버리자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형 제도를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무서운 그렇죠. 거예요. 우리도 사용시킬까봐. 진짜지. 아 근데 맞아요. 웃고 넘길 일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발언을 하신 거 보고 도대체 이분의 역사관은 뭐고 이런 분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겨도 될까는 조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하게 그렇게 한 가지- 생각하는구나. 그래. 분명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여당 야당 후보 다 떠나서 한국 국민은 두 가지를 인정하면 한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쿠데타를 인정하면 현행 헌법 체제에 살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네. 두 번째는 사법적 살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가에 왜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가 살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두 가지는 논쟁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씨가 국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에 해당하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환자 맞죠? 여하튼 오늘 서해성 3분 직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실 텐데 네네네. 요걸로 대체를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었는데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얼굴을 좀 보고 싶었는데 정경환 씨 얼굴. 네 근데 어떻게 나오지를 사실 저희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 앞에서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근데 독재자의 동생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중범죄인입니다. 그렇죠? 기결수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있고 또 환자인 건 분명해요. 그 정도 네.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환자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취재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정경환 씨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 발뉴스의 판단입니다. 네, 양해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기자 법조 출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교정국에서 그 환자 이런 사람들을 어디까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저 굉장히 궁금한 게 아까 그 시설을 보니까 영어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클래식 앤 조이. 아니 교도소 분위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네, 클래식 앤 조이. 이게 무슨 뜻이죠, 우선? 클래식 앤 조이. 뭐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식을 즐겨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거. 그리고 또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언제부터 법무부가 호텔 관광과를 담당을 같이 하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사실 뭐 드러난 건 잠깐입니다. 많은 부분을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좀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미없으실까봐 저희가 생략했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에 따라서는 이 사람을 수용시설에 머물게 할 것인지 병원 또는 저런 럭셔리한 클래식 뭐 조이에 수감할지는 네. 한 사람이 정할 수 있어요. 누가 정하는 건가요? 해당 지청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시는 네, 동부지청장이 보내줬어요. 그리고 2,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감옥에 가도 되는 상태인지 확인을 해서 재허가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경우에는 1년씩 재허가를 안 내렸어. 그냥 방치해두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저 병원이 성남이니까 수원이잖아요. 네네네. 수원지청에서는 너 빨리 또 감옥으로 빨리 돌아가. 이거 계속 이렇게 종용을 해야 되는 집행 건데. 정지할 예, 예. 이유가 아니야라고 판단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시 변호사가 자기랑 친한 네. 아마 친했을 거야. 네네. 동부지청장한테 또 얘기해가지고 계속 병원에 머물게 된.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자들이 좀 더 취재를 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 다음에는 이 동부지청장님을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래서 이상호 기자 그 다음 주 발루스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검찰이 무서워요. 좋습니다. 여하튼 네. 여러분들 원하시면 저희가 또 취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뭐 넘어가? 다음 코너요. 네, 아니 연교가 걸리니까 같이. 그러니까 네. 일심동체야.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을래? 자 다음 코너는 바로 네. 땡전 뉴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전두환 취재 때 공무집행 방해로 2차 공판이 있었다고요. 네. 근데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핵심 쟁점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전두환 씨의 고문 피해자, 해직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두환 씨 연희동 사저 앞에 가서 취재 의뢰서를 전달하고 네. 이 사람이 만나서 면담도 하고 사과도 받고 싶다고 하니 따라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인터뷰할 생각 없냐? 이 사람한테 사과할 의사 없냐? 라고 제가 물어봐야 되지 역사가 스스로 대답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게 시끄럽다. 뭐 이게 뭐 물어보는 과정에서 경찰을 다 미쳤다. 그래서 지금 공무집행 방해로 피고인이 된 상태입니다. 저도 어쩌면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네. 1차 공판 다녀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오후 1시 50분, 10분 전인데요. 2시부터 전두환 공무집행방해 제2차 공판이 이곳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정 400 몇 호죠? 406호입니다. 네, 406호에서 열립니다. 함께 하신 분은 우리 재능 기부해주고 계신 발뉴스의 국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감격에 겨워가지고 목이 메이는 순간입니다. 제가 참 많은 재판을 다니는데 이 전두환 재판 저희가 꼭 이겨서 어떤 그 공무집행 방해보다 취재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꼭 전두환을 증인으로 불러내서 전두환의 실체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의 또 목표이기도 한데 전두환 증인 신청 지난번에 저희가 법정에서 제기는 했는데 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그때 판사님께서도 만약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은 그 대신 재판부에서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증인 신문상 한번 저희가 진행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연아가 아닙니다. 장동건도 아닙니다. 스타를 경호해 주는 것과는 다르지요. 국민적인 범죄인인데 다만 개인적인 보복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 맞아 죽지 않을 정도로 경호를 국가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해주고 있는 것인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취재를 간 당일날 전두환이 집에 있긴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가서 방송만 한 것인데 그게 자기한테 신변의 위협이 느껴진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경호를 하게 된 것인지 전두환을 꼭 독재자 전두환을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내용 오늘 재판에서 이루어지나요? 예, 오늘 2차 공판기일인데 오늘 증인 신문상을 통해서 과연 그 피해자란 그 이경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상훈 기자 뭐 여기선 피고인인데 이상훈 기자의 그 취재권, 언론의 자유, 그 공무집행 방해라는 어떤 사법제도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언론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한 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전혀 그런 건 없었다. 다만 기자로서 할 일을 다 할 뿐이었는데 약간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이런 상황을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을 통해서 막으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네, 약간의 불미스러움이라고 하는데 아름답지 않았다고 법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그 취재 과정이었고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법원의 판단 한번 저희가 정중하게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좀 시간이 늦었는데. 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한 2시간 네. 앞에 뭐 부부 폭력 뭐 이런 사실 자범 저지르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기다리느라고 조금 늦어졌네요. 오늘 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는가 해서 근무 중인 의경을 상대로 제가 어깨를 밀치고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렇게 해서 넘어뜨려서 부상을 입게 했는지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의경이 그런 사실 없다. 기억나지 네. 않는다라고 진술했어요? 네, 좀 뜻밖의 상황인데 이제 그 증인 당시 피해자였던 그 의경이 증인 신문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너무 다급하고 경황이 없어서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이거는 검찰 측 증인이었는데 저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검사님이 좀 당황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뭐 좀 사실 진실을 좀 더 가깝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건 현장에서 찍어놨던 동영상을 보고 이제 자기 기억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우리 의경분들이 제대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당일날 경찰청에서 네. 제가 의경한테 욕을 하고 네. 어깨를 밀치고 네. 쓰러뜨려가지고 부상하게 했다라고 네. 자료를 냈는데 셋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네. 그 피해 진술이 나왔죠. 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당시에 너무 경향이 없어서 진술한 거라 지금은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 봐서 예, 정말 뭐가 진실이었는지는 이제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여튼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사건건 뭐 이렇게
이게 유죄다 무죄다를 다투는 그런 재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정당한 취재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을 올가매서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언론의 어떤 그 역사적 물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는 얽매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전두환 증인 신청 뭐 쉽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다음 기일이 9월 21일 네, 오후 3시 잡혀 있는데 그날 가서 저희가 할 일은 이제 그 ENG 파일 저희가 신청한 제출한 그거 검증 있고 당시 촬영 동영상을 같이 보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상호 기자님 피고인 신문이 있어서 그거 정도면 지금 판사님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전두환 씨 증인 신청은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전두환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독재자 전두환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정당한 기자의 취재를 무섭다고 해서 저렇게 과도한 폭력적인 경비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독재자 전두환을 법정으로 좀 불러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 기일 9월 21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판이었는데요. 전두환 특별 취재팀 우리 발뉴스가 함께 이 재판 소식 계속해서 중계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국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21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방송 내용을 보니까 네. 뭐 경찰 측 법원에 현재 제출된 자료로만 봐도 그냥 공무집행 방해는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네. 정무집행 방해를 조금 해도 됩니다. 전두환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잠깐만요. 그 뭐 분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경호권에 기초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기준대로라면 좀 오버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 과정을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상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럼 공무가 아닌가, 공무가 꼭 국가 권력만이 하는 것이 공무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호 기자 지금 저기서 개인적인 무슨 수타를 전두환 씨한테 뭐 뺏으러 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개인적인 뭐 인연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거, 저 사람들 때문에 입은 피해를 저 사람들 가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말 말고 다른 거 하셨어요? 말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집 앞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어로 하면 그게 퍼블릭입니다. 공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궁극적으로 설령 몸을 약간 밀쳤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도 없었지만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도 공적 가치에 우선하는가, 최종적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어떤 공적 가치가 더 우선하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더 이익이 되는가 했을 때는 알 권리가 훨씬 더 우선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 내 진짜 조금씩 낳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저도 한 번 그 전두환 같이 갔었어요. 지금 갔었잖아요. 박현아 씨랑. 근데 참 저는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왜요? 그분의 덱에서부터 100m까지가 전경들이 쫙 깔려 있어서 못 지나가게 해요. 아예 100m 근처도 못 가요. 못 지나가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길거리까지 다 자기 집으로 이렇게 다 세를 내셨나. 정말 그런 착각이 들죠. 자기만의 공간으로 이미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참 누가 저희 이런 세금이 그분 뭐 저희가 또 다 밝혀서 전경들이 이제는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해주죠. 아니요. 그 이후에 네. 경호동이 많아요 근처에. 그리고 안 해주는 근처에 건가? 빈집도 많아요. 수상하죠? 네네. 그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 바로 옆에 있는 경호동이 문제가 돼서 그동안 서울시 재산인데 무료로 써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뉴스에서 보도하고 나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이거를 뺏으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경호상에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네. 돈을 내고 쓰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세금 부담이 더 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무섭다. 그냥. 여하튼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었어요. 네, 재밌는 사실 뭐예요? 그래도 의경이 진실을 말해줬으면 나 너무 이제 기뻤어. 의경이 제대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의경들이 곽현아 씨 팬이래. 그래가지고 오늘도 진짜? 오늘도 나 그때 내가 잘해줄 걸 그때 그 집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오늘도 애들이
아니 애들이 아니라 그 친구들 우리 아들뻘이라 그 친구들이 곽현아 씨 그 팬 사인 받으러 오겠다는데 혹시나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네. 마치 우리가 내가 곽현아 사인 받는 조건으로 이러면 또 안 되잖아. 안 되죠. 대가성이잖아. 아유, 그래서 안 되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1심 끝나고 나면 네. 걔들 부를게요. 그럼 나 가면 안 돼 거기로? 어디로 같이 그 공판. 제대했어. 이제 안 나와요 걔들은. 안 나와요? 오늘 증인만 나온 거야. 아까 그 정경이도 꼭 걔 전화번호 땄어. 정경이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또 하고 싶으세요? 그만할까? 아니 계속 돼야 돼. 그럼. 왜냐면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작은 시민의 노력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네. 전경이 그 당시에는 경찰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증언의 진실을 그러면 위에서 뭔가 상관의 압력이 있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제대한 이후에라도 그 진실을 증언해 주신 것, 그 용기, 그 진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는 뜻입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날 오셨던 의경 대원님들 5분 계신데 네. 재판 끝나면 저희 발뉴스 스튜디오 이한열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네. 누나 사인 받게. 아 그럼 나랑 이 셀카도 찍고 이렇게. 네, 자, 네. 9월 22일에 제 3차 공판이 있습니다. 그날 소식도 저희가 신속하게 발뉴스 TV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잠깐만요. 다음 부도 넘어가기 전에 4종 세트 추석 선물로. 마무리로. 넘어질 뻔했어. 내신당 조심해야 돼. 저는 머리가 커서 더 빨리 넘어져요. 자, 저희가 원래 오늘 서해상에 3분 직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가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서해성에 누가 은교지? 그러니까 내가 박현아의 은교죠. 은교. 네, 은교면 박현아 씨 뭐지? 서로 서로 은교. 은교. 그렇군요. 서로 은교. 은교가 오늘 3분 직설 한번 대시 한번 해볼래요? 제가 박현아의 3분 직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볼래. 저 여러분 그러면 준비되셨죠? 곽현아의 3분 직설 어떤 내용일지 한번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성의 3분 직설 저의 은교 서해성 교수님을 대신해서 나온 곽현아입니다. 오늘은 곽현아의 3분 직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네요. 얼마 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10대 천재 안에 든 IQ 210의 김웅용 씨에 대한 사연을 접했습니다. 네, 그분이 3살 때 쓴 시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은교? 감사합니다. 네, 그분 김웅용 씨가 3살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이 시가 뭐냐면요. 여기 밑에 한글로 주석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말로 풀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그냥 적긴 했는데 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무슨 시냐고요.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면 착한 사람 되고 나쁜 사람을 착하다 말하면 나쁜 사람 된다. 이렇게 3살 때 시를 쓰셨대요. 저는 3살 때 뭘 했을까요? 정말 이 시를 보는 순간 한 대 이렇게 머리를 띵 하고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고 느낀 점 뭐냐면 참 3살짜리 눈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나이가 많다고 자부한 사람들은 이 정확한 수학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요즘 뭐 딴따라도 하고 제가 발뉴스도 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좀 정치 관련된 이런 방송을 하느냐, 개그우먼이면 웃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방송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연찮은 기회로 이상호 기자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정말 억울한 분들 억울함을 제가 대신 옆에서 같이 들어드리고,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같이 얘기해주고, 그다음 착한 사람은 또 착하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제가 방송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 하고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세케냐에 걸맞는 섹시하고 개념 있는 곽혜나로 여러분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3분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후들거려. 와, 저 자리가 정말 떨리네요. 아니, 저 자리에 가면 다 이렇게 말이 청산유수가 되는 거야? 아니요, 저 진짜 방송에서 떨어본 적이 거의 요즘 없는데, 와, 저 자리 너무 떨린다. 어떠셨어요? 뭐 눈빛이 달라졌어. 아니라 3분 직설 이제 바꿔야 될 거야. 아니요.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게 제가 하는 거라면 거기에 탤런트와 아름다움까지 결합된. 여러분, 저는 이건 아름다운 직설. 내가 한 건 그냥 직설. 아니야. 두 분 모두 아름다운 탤런트 있는 직설입니다. 제가 사실 공중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던 MBC 기자생활 18년 아직 안 잘린 상태에서 간당간당 매달려 있고 언제라도 잘릴 각오를 하고 사실 발리스 TV 하는데요. MBC처럼 많은 출연료도 못 드리고, 그리고 정말 조명도 근사하고 카메라도 여러 대, 이렇게 사실 카메라 한 대 마이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 출연료도 못 드리고. 그런데 정말 공중파에서 볼 수 없는 소중한 말씀들, 그리고 용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사하고 있는데 정말 두 분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발리스 TV가 그야말로 이 환난의 시대 국민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두 분도 도와주시고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기 있다 오니까 지금 약간 너무 정신이 없는데 내가 내진탕 걸린 것 같아. 근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벌써. 오늘 저희가 전두환 스페셜 네. 짧게 저희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추석맞이 특선 선물 세트로다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나 이 얘기 좀 하고 싶었어. 왜? 개나발이 좋아? 개뉴스가 좋아? 개뉴스는 또 뭐야? 아니. 야, 다시 해봐. 개나발이 좋아? 발뉴스가 좋아요? 요즘 개나발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머리가 저희가 원래 발리스 TV만 하다가 수요일날 발리스 TV, 그다음에 월화 목금 이렇게 4일 동안은 퇴근길에 여러분들 적적하신 것 같아서 개념 라디오 발뉴스, 그렇죠. 개나발 이렇게 해서 그날 있었던 뉴스를 종합하고 썩은 뉴스를 도려내는 미디어 비평 방송,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특히 거의 윤소라 누나, 국민성우 너무 좋다고 나와서 그분도 역시 이렇게 무료로 도와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벌써 지금 애청자가 장난 아니라서요. 다운로드도 엄청 순위가 막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다고. 뭐 4위, 5위 막 이렇게 거의. 그래도 우리는 여기를 지키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개나발을 가끔 듣는데요. 언론이라는 것 그 자체가 권력기관입니다. 미디어 비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언론은 만약에 미디어 비평이 없게 되면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폭력기구로 발전하는 겁니다. 비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청와대 같은 것은 언론이 비평하고 그리고 언론 자체에서 그리고 언론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평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자체가 권력화하고 또 하나 상업화하고 또 자본과 결탁하게 되고 그리고 사유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우리가 공기, 사회적 공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언론은 그 개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의 실현 자체가 그 국민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 공적
심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비평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그 개나 발은 바로 그 미디어 비평을 매일매일 일주일에 4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번씩 미디어 비평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아주 귀한 그런 방송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원래 그 사실은에서 또 했었고 옛날 또 미디어 비평도 했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정권이 바뀌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 로비해서 없어졌어요. 제가 미디어 비평이 있어서 알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이 없는 언론은 위험한 언론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 장기에서 일부 하나 없는 거, 가령 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축적된 독이 있을 때 그거를 걸러주는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미디어 비평이 빨리 정상적 미디어 비평이 복원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저희가 개나발 계속 불겠습니다. 자,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할까요? 한마디씩 할까요? 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개인적인 부주의로 뭐 다쳤다고 해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많이 좀 피곤하고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맨날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뭐 힘내세요 얘기했는데 오늘은 저희 그 발뉴스 이 팀들에게 힘내라고 오늘은 팀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모두 건강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자, 우리 형님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예. 그 전두환 씨 우리를 한번 늦은 탕에 빠뜨리게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 동생도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않게끔 집안 단속 좀 하시고 그리고 한번 강주 시민들에게 또 역사에 한 번만 진실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 29만 3천 원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로 국민을 기쁘게 해주지 마시고 진심으로 진실을 말해서 우리를 한번 감동시켜서 우리를 늦은 탕에 빠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방송국이 해체되게 해주십시오. 네, 역사의 법정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스스로 대답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대답할 때까지 저희 발뉴스 TV의 질문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발뉴스 TV 제10회 전두환과 정경환 전씨 브라더스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발뉴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 없어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